중동 하면 떠오르는 곳 있어요? 중동이요? 떠오르는 곳이면 두바이? 맞습니다. 팜 네. 주메이라는 네.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오. 그 섬에 있는 별장들 이런 것들을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베컴! 타이타닉 디카프리오! 그렇게 부르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머지 섬들은 공섬이 된 거예요. 오. 모든 것은 부동산으로 연결된다. 안녕하십니까, 부자 친구들의 부동산 전문가 전 사이트 그리고 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맥스님. 네. 오늘은 중동 하면 떠오르는 곳 있어요? 중동이요? 떠오르는 곳이면 두바이? 맞습니다. 아. 오늘은 두바이 얘기를 할 건데 네. 이 두바이에는 굉장히 유명한 게 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크게 금융과 그리고 관광이 유명하죠. 그래서 그 관광에서는 호텔이 네. 5성급까지만 있는 줄 아는데 7성급까지 있다. 딱 봐도 약 돛담배 모양의 버즈알 아랍이라는 7성급 호텔이고, 근데 이러한 돈 많은 두바이도 네. 공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근데 왠지 공실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비싸. 그 공실이 네. 스케일이 좀 다르다. 오. 두바이에서 네. 한참 이제 관광 때문에 네. 인공섬 같은 걸 많이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었었는데 공섬이 돼버린 거죠. 아니, 돈 많은 나라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지? 그거를 네. 오늘 주제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오, 좀 궁금하네요, 이거. 그렇게 돈 많은 나라가 네. 왜 이런 빈 섬들이 많아지고 공실들도 생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바이가 네. 현재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알려면 두바이의 역사도 한번 와. 슬쩍 짚어보고 가야겠죠. 중동, 그리고 두바이 하면은 떠오르는 게 석유? 석유. 네. 근데 뜯어보니까 두바이는 석유의 매장량이 엄청나게 적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UAE 중에서 4% 정도, 한 자릿수의 매장량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전체. 어떻게 돈이 많지? 석유의 매장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앞에서 열심히 뽑은 거야. 아, 이미 많이 고갈된 지역이구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 두바이는 1960년대부터 이렇게 석유를 뽑았었는데 안 그래도 매장량이 적은데 그때부터 고민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관광을 살린 건가? 맞아요. 아. 그러면서 이 UAE 중에서도 네. 엄청난 개방성을 가진 거예요. 관광을 살리고 네. 금융도 살리고 했던 거죠. 아. 그게 이제 이 두바이의 시작이었다. 또 두바이의 역사적 관점으로도 두바이가 왜 지금 금융과 관광의 메카, 허브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 90년대까지는 쿠웨이트라는 곳이 네. 이 금융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맞아. 걸프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쵸. 90년대. 그러면서 쿠웨이트가 거의 망했어. 음. 그때 마침 두바이에서 나 이런 걸 확보해야 라고 어필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금융이 들어오면서 관광도 같이 들어오게 됐고 지금의 두바이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 지리적 관점으로 네. 두바이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봐야 되는데 네네네. 페르시아 완전 연만에 네. 바다를 잘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10위에 들어가는 항만을 가지고 있어요. 제벨 알리 항구. 근데 전체적으로 두바이는 이름들이 다 어렵네요. 이름이 어려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이름 한 3번 정도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하고 있는 게 없어. 제가 국왕의 이름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네. 한 10글자 돼요. 설명을 못하겠어.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항구가 거의 140개국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항만이고, 와. 플러스로 이 두바이의 위치가 좋은 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네. 8시간 비행하면 다 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2023년에만 연간에 1,700만 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러한 두바이가 섬들이 비어있는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고, 왜 문제가 됐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봐야겠죠. 좋습니다. 잠깐! 저희 썰동산의 시청 비율 중에 90% 이상이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걸로 집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구독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두바이가 이때 1980년대부터 네. 본격적으로 밀었던 게 관광을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팜 아일랜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팜, 그쵸. 야자수 모양을 한 아일랜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크게는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메인이 되는 팜 주메이라는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 섬에 있는 별장들 이런 것들을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누구죠? 알려진 사람은 네. 베컴, 아, 베컴! 타이타닉, 디카프리오! 그렇게 부르나요? 버진 그룹이라고 하는 네. 그 그룹을 만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그분도 이 당시에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처럼 이런 유명 연예인분들과 재벌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섬입니다. 두바이의 호텔에서는 로비 같은데 ATM기 있잖아요, 보통. 네. 거기서 골드바를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 호텔이 네. 금 24K를 쓴대요. 와. 그런데 이러한 돈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런 곳들도 네. 문제가 있더라. 주메이라는 잘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도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어. 문제는 뒤에서 알아볼 건데 네네네. 오늘의 메인 문제는 그러면 주메이란 잘 되는데 왜 그 옆에 있는 네. 팜 자베알리 그리고 팜 데이라 하나 더 있어요. 더 월드 아일랜드. 조그만 섬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월드 아. 세계의 뭐 지도처럼 만든 거예요. 이러한 섬들이 유령섬으로 이제 공섬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첫 번째는 하필 이 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시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시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금융의 허브라고 했잖아요. 금융회사들이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금을 갖고 오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관광을 잘 하기 힘들고 수입도 줄고 자금도 줄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멈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건설과 관광, 금융이 흔들려 버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두바이의 GDP 구성을 뜯어보니까 네. 이 세 가지만 합해도 한 30%에서 40%를 차지하더라. 근데 여기에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치. GDP의 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외국 투자자가 잘 안 들어오니까 분양도 안 되고 자국민도 힘들어지고 하면서 점점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아, 이건 그 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뿌리가 흔들려 버린 거네요. 그죠. 아부다비라고 하는 네네. 만수르 맨시티 구단주죠. 네. 그래서 돈 많은 그분들이 있는 그곳에 지원 요청을 한 거였어요. 뭐 그 연방 이런 거니까. 네. 아부다비는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니까 뭐 얼마야 이렇게 우리 그냥 몇천 원 주듯이 지원을 네. 해주겠다고 하니까 외국 투자사들도 이 정도면은 무너질 일은 없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자금이 겨우 이제 돈 거죠. 하긴 아부다비 입장에서도 연방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 그죠.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테니까 상생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두바이 국왕이 네. 아부다비라고 하는 네네. 돈 많은 그분들이 있는 그곳에 지원 요청을 한 거였어요. 아부다비는 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던 거고 그 자금이 거의 한 100억 달러? 조단이죠. 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면서 구사일생으로 살렸다. 와. 그럼 두바이가 이런 인공섬들을 네. 많이 관광을 유치하려고 만들었었는데 네. 근데 그 본질적인 원인을 좀 더 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와 네. 경제적 타격 이게 상황적인 부분이었고 두바이에도 돈은 많지만 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바이가 네. 법인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법인세 제로 정책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인세 제로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두바이로요? 응. 오. 법인세가 없으니까.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수수료가 엄청 비싸고 그리고 사무실을 쓰려면 면적당 뭐 수수료가 또 있대. 수수료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법인세는 제로지만 여러 기타 부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네. 그 두 번째는 돈이 있으니까 멋있게 지어 최고층 지어 네. 이러면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물론 가죠. 관광객들이 두바이를 딱 뜯어보니까 자국민이 한 10% 이 팜 아일랜드 나머지는 다 이용자가 건설 노동자 아니면은 뭐 근무자, 투자자, 사업가 이런 사람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거지가 아니라 일 끝나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거의 단위가 100만 단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인구 구조 자체에서 수요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더라라는 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 세 번째는 모래랑 돌을 섞어서 네. 기반을 다지고 네네네. 그 위에다가 만든 섬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법을 좋게 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사막에 대한 그 기후 50도와 저녁에는 또 10도로 내려가는 그쵸. 네. 그런 기후의 영향, 그 해풍 이런 것들이 맞닥뜨리니까 건물이 빨리 노후화가 되고 손볼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어떤 커뮤니티 글을 제가 봤었는데 네. 그분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1년 내내 공사를 한다. 이런 사막 기후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수축되고 팽창하고 이런 것들도 반복할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두 번째는 부실 공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이제 하나둘 나오는 거구나 이게. 그죠. 메인 도로가 하나예요. 야자수처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ip사기대로 서브 도로들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트래픽이 그쵸. 한 곳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겠네. 막히면은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거의 뭐 여기 저희 지금 삼성역 앞에 테헤란으로. 출퇴근길. 그러면서 두 가지의 큰 문제점들이 있더라.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바이 쪽에는 그 헬기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어가지고. 한 상위 1% 아닐까요? 아, 그렇겠다. 네. 왜냐면 두바이에도 지하철 같은 게 있긴 있대요. 모노레일이. 네. 근데 비싸고 줄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야자수 줄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다 차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문제점까지 네. 저희가 샅샅이 한번 알아봤는데 네. 이 두바이가 중동하면 떠오르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네. 그만큼 금융과 관광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두바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도시 브랜딩, 도시 발전의 완성체라고 봐야 될지 네. 아니면 무리한 투자와 금융으로 수요 예측을 못한 투자의 실패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 이걸 통해서 배웠던 거는 네. 적극적인 개방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잘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별만하다. 그러면서 금융과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고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이 와야 소비를 훨씬 더 그쵸. 많이 하겠죠. 네. 부자들이 오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여의도나 이런데 국회 이전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완화시키거나 하면서 해외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또 하려고 할 거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적극적인 정책들을 펴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그와 반대로 주의할 점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두바이라는 나라가 적극적으로 한 건 오케이. 다 좋아. 그래서 지금 멋진 모습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알맹이가 좀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자국민이 그 팜 아일랜드에 10%밖에 없어. 생활 수준이 결국 안 맞은 거죠. 결국에는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간층이 잘 받쳐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봤을 때 두바이의 이 중간층이 조금 빈약하지 않나? 조금 흔들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바이 하면은 무슨 리치 키즈 두바이인가? 네네네. 뭐 이런 채널들도 있거든요. 20살인데 네. 자산이 3조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네. 이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 두바이는 특이하게 네. 번호판이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네. 뭐 A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갖고 싶다. 제가 알기로 한 2, 300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런 걸로 경쟁할 정도니까 이런 것들을 알맹이를 좀 채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방에 이런 혁신도시나 아니면 뭐 거북섬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네네네.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소비를 받쳐주는 중간층들이 다 빠져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유령 도시가 되거나 아니면 공실들이 매우 많은 그런 곳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두바이를 보면서 조금 더 배울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봤고요. 만약에 이런 중간층이 약해진 구조로 간다면 또 한 번의 코로나나 또 한 번의 금융 위기가 온다면 분명히 빨리 망가질 거다. 그러면서 두바이가 그때 당시 집값이 위기가 왔었을 때 몇 프로가 빠졌게요? 67%. 와 이건 진짜 상상 이상이네. 근데 저도 투자를 하잖아요, 직접. 네. 투자자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는 것과 실수요자가 그치. 많은 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확실히 달라요. 맞죠. 가격 방어가 달라요. 왜 강남 하냐? 강남은 실수요자가 많이 있잖아요. 교육 때문에. 저도 최근에 투자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였어요. 근데 저희는 한 30%, 40% 정도 싸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방어가 좀 됐던 건데 이 가격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투자자가 급하니까 요즘에? 던지는 거예요. 가격이 원래는 한 1,000만 원 선이었어요. 평당. 네. 지금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알아요? 800만 원. 4개월 만에. 와 4개월 만에? 와 이거 투자자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도 위험하구나를 우리나라에서도 배웠지만 두바이를 통해서도 한 번 더 배웠다. 두바이는 우리한테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를 했고 이런 팜 아일랜드라는 이름처럼 정말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팜 아일랜드라는 걸 전 세계에 잘 알렸고 관광의 허브로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브랜딩이 진짜 잘한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데가 서울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데가 정말 많다고 해서 고성이나 이런 데도 정말 가보면은 좋은 데가 정말 많더라고요. 도시 자체의 브랜딩 스토리들이 정말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잘 살려서 정책적으로 풀 수 있으면 도시의 브랜딩화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엔터와도 관광이 접목시킬 수 있고 여러 접목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해보면 좋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런 두바이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가 어떠한 것들을 또 일으켰는지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어떠한 문제를 겪는지
조 단위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 돈으로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그쵸.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네. 두바이의 공섬, 비어있는 섬에 대한 네.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두바이에 살아봤거나 아니면 두바이에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런 경험, 자산들을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바이의 이 공섬의 이슈를 분석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부자친구들의 부동산 전문가 전사이트 그리고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대표님 국왕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 진짜 거예요? 알고 싶어요? 네, 너무 궁금한데. 잠깐만요. 알려드릴게요. 네. 쉐이크 네. 무함마드 네. 빈 알 막툼 라시드. 몇 글자예요? 10글자로 아 그냥 저희 그냥 쉐이크 형님으로 가시죠. 쉐이크 형님. 오케이. 근데 실제 이름은 무함마드라고 하더라고요. 뭐 쉐이크 무함마드 형님.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